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에 요 느릅나무하고 느릅나무 앞에 참자가 들어간 참느릅나무, 이렇게 느릅나무 두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종류의 느릅나무들은 둘이 아주 개성이 뚜렷한 나무들이죠. 그래서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느릅나무는 이른 봄에 다른 나무들이 아직 잎도 돋기도 전에 사람들이 추워서 손을 호호 불면서 추워서 발을 동동 굴리는 3월달, 3월 초에 이미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이 아주 일찍 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참느릅나무는 바로 요즘 꽃이 피죠. 9월달에 꽃이 핍니다. 8월 말에서 9월달경에 이 참느릅나무가 꽃이 피기 시작해서 9월에 하송까지도 꽃이 피게 되는데, 이 참느릅나무는 꽃이 늦게 핀다 하는 그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나무는 꽃의 모양도 아주 특이하게 다르면서도 또 똑같은 공통점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나무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꽃이 피는, 그러니까 9월 달에 꽃이 피는 느릅나무, 그것이 바로 9월 달에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는 계절에 피는 느릅나무를 앞에 참자를 붙여줘서 참느릅나무라고 합니다. 이 참느릅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고 특이하고 재미있는 꽃을 피게 되는데, 이 꽃은 9월 달에서 10월 달까지도 핍니다. 일찍 피는 것은 8월 말경에도 핍니다. 그래서 8월 말에서 10월 달까지도 꽃이 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을 보면은 꽃자루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꽃자루가 뚜렷하게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릅나무 앞에 참자를 붙여줘서 참느릅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 느릅나무, 이 느릅나무는 추워서 손을 호호 불고 다니는 3월달, 3월 초에 피죠. 정말 일찍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아직 잎이 나기도 전에 성질 급한 꽃이 먼저 핍니다. 꽃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은 나무에 잎이 돋기도 전에 자기가 꽃이 먼저 피는 거죠. 꽃이 먼저 피는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 꽃에는 꽃자루가 없습니다. 꽃자루가 없고 이 가지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뭉터기로 이렇게 한꺼번에 뭉터기로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 느릅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느릅나무는 꽃자루가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참느릅나무는 뚜렷하게 꽃자루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자루를 가지고 있고, 꽃이 피는 모습도 너무나 재미있죠. 보면은 이렇게 보면 요거 암꽃처럼 보이는 요 꽃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요 꽃에는 여기 보면 수술도 요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암술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것이 암술머리가 보이죠. 그래서 수술도 있고 암술도 있는 쌍성꽃이다. 쌍성꽃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은 남자고 암술은 여자니까 여자와 남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두 개의 성이다 해서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는 이런 꽃이 피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쌍성꽃 옆에 보면은 이런 꽃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여기 암술머리에 하얀 암술머리가 뚜렷하게 있어야지 쌍성꽃인데, 이 꽃에는 암술이 보이질 않습니다. 암술이 보이질 않고 수술대가 길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꽃에서는 수술대하고 꽃밥이 태화를 해서 요 밑에 쪽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은 수술대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요 숫꽃은 보면은 암술은 태화를 해 있고 수술대만 길게 올라오고 암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달려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이 바로 숫꽃이죠. 이것은 숫꽃이고 여기도 숫꽃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던 암술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꽃은 숫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꽃은 암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숫꽃이라고 하고 이것은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성꽃하고 숫꽃이 한꺼번에 이렇게 달리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다성꽃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잡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의 잡성화라고 하는 다성꽃의 설명을 보면은 쌍성꽃, 양성화도 있고 쌍성꽃도 있고 단성화인 헛성꽃, 숫꽃만 있는 헛성꽃, 그러니까 쌍성과 헛성꽃이 한꺼번에 있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다성꽃차례다. 그래서 잡성화라고 합니다. 다성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형태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 종류들 중에서도 앞에 참자를 붙여서 참느릅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꽃은 꽃이 아주 조그마한 꽃이 피는데 이 꽃에는 그러면 꽃잎이 없냐? 예, 꽃잎 없습니다. 꽃잎이 없고 요게 꽃잎처럼 보이는 요 빨간색의 요것이 꽃잎처럼 보이는데 요것을 여기에서는 보면은 초록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이러한 색의 요것을 꽃잎, 사람들은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데 요것을 학자들은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요럴 때 이렇게 애매할 때는 아주 좋은 말을 만들어 놓고서 화피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요것을 화피라고 그럽니다.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화피라고 하는데, 화피라고 하는 것은 꽃화자의 껍질 피자, 그래서 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요 화피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꽃싸개라고 합니다. 꽃을 싸고 있는 꽃싸개. 요 꽃싸개가 여기 지금 빨갛게 보이는 요것이 꽃싸개인데 우리는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싸개라고 해야지 맞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꽃밥을 보면은 수술 때도 이렇게 길게 올라오고 끝에 있는 꽃밥을 보면 꽃밥의 색깔이 정말 화려하죠. 화려해서 이렇게 자주색이 끝에 이렇게 자주색이 있고 안쪽에는 또 연두빛이 노란색이 들어간 연두빛이 들어가 있어서 꽃밥 하나의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고 특이하고 예쁜 이러한 수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암술머리는 보면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둘로 갈라지는데 요 꽃의 요 아래쪽에 초록색의 요 부분이 바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고, 요 암술머리는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근데 암술머리에는 흰색 털이 잔뜩 많이 빽빽하게 많이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쌍성꽃에서는 요 아래에 꽃잎이라고 했던 요것이 바로 꽃받침처럼 보이죠. 여기는 꽃받침처럼 보이는데 요게 꽃이 피었을 때는 꽃받침이 아니라 이렇게 꽃잎처럼 또 보입니다. 그래서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이렇게 꽃받침처럼 보이기도 하고 꽃잎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할 때 학자들이 화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덮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이한 꽃을 피우는 것이 여름에 피는 참느릅나무의 꽃인데, 봄에 피는 느릅나무의 꽃을 보면 3월달에 피는 꽃을 보면 꽃이 뭉터기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피게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꽃이 모여서 피는데 요 한꺼번에 요 속에는 꽃의 숫자가 7개에서 15개가 모여서 핀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7개에서 15개냐 그러는데, 요 속에는 요 속은 자세히 보면 이러한 꽃들이
7개에서 15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요 꽃차례 하나에 7개에서 15개의 이런 꽃들이 있는데, 이 꽃을 보면 꽃자루가 여기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짧은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위에 여기 보면 약간 붉은빛이 도는, 이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화피라고 하는 꽃더피죠. 우리들이 보통 꽃잎이라고 말하는 화피, 꽃더피가 이렇게 있고, 그 속에 보면 암술머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암술머리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털이 많은 암술머리가 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술대는 조금 전에 보았던 수술대처럼 수술대에는 4개가 있고, 그 끝에 꽃밥이 이런 색으로 달려 있는데, 진한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고 검은색이 많이 들어간 흑적색의 이러한 꽃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꽃밥의 색깔이 조금 전에 봤던 참느릅나무는 아주 꽃밥의 색깔이 너무나 예뻤죠. 꽃밥의 색깔이 이렇게 예쁜 것이, 좀 크게 보여줘야지 휴대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꽃밥의 색깔이 예쁜 것이 참느릅나무인데, 느릅나무의 꽃밥은 흑적색으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붉은색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꽃잎이라고 하는 이 꽃잎들이 꽃잎인지 꽃받침인지 구별이 안 되는 화피의 형태로 있는데, 이러한 꽃 하나가, 여기 꽃 하나인데, 요 꽃이 요 속에는 이러한 꽃들이 7개에서 15개까지가 꽃이 모여서 꽃 하나처럼 보이는 이러한 형태의 꽃을 피는데, 이 꽃 하나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양성화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는 잡성화라고 해서, 조금 전에 여기 참느릅나무는 다성꽃이라고 해서 잡성화라고 했죠. 잡성화라고 해서 다성꽃, 성을 여러 개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꽃이 피는 것이 참느릅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는 꽃이 모두 다, 요 꽃 모두 다 쌍성꽃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성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수술도 있고 꽃밥도 있고 암술도 있고, 암술 아래에 있는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도 있고, 그래서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수술은 수술로서의 꽃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밥 속에 꽃가루가 있기 때문에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은 숫꽃의 역할도 다 하고 암꽃의 역할을 다 한다 해서 이런 꽃을 쌍성꽃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 하나는 열매 하나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열매 하나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타닥타닥 많이 한꺼번에 요 위치에서 많은 열매들이 한꺼번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요 꽃 하나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7개에서 15개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여기 하나에서 7개에서 15개의 열매가 맺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 느릅나무입니다. 그리고 느릅나무의 꽃에서 요 시커먼 거, 이건 뭐냐? 이건 뭐죠? 시커멓게 보이는 이것을 한자로는 총포라고 하고, 이것을 총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차례 받침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에 꽃이 달려있는 한 개의 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을 받치고 있는 꽃차례, 이 꽃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꽃차례죠. 그래서 꽃차례를 받치고 있는 받침이다 해서 이것을 꽃차례 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총포라고 합니다. 이런 총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꽃이, 쌍송꽃이 피는 것이 바로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느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참느릅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참느릅나무는 이렇게 처음에 꽃이 필 때 꽃자루가 뚜렷하게 있었죠. 꽃자루가 뚜렷하게 있고, 여기 쌍송꽃에서는 열매를 맺게 되고, 숫꽃은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러한 쌍송꽃들이 여기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는데, 이
암술머리에 털이 많이 있던 부분이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열매의 요 암술머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암술머리가 그대로 남아서 그때 꽃이 피었을 때 달려있던 털까지도, 하얀 털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열매는 자세히 보면은 요 속에 씨앗이 들어있죠. 요 속에 요 부분이 씨앗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씨앗의 바깥쪽에 이러한 지금 밝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날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날개가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한자로 시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요 시과를 날개가 달려있는 열매다. 그래서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날개 열매라고 하는데, 요 날개 열매의 특징이 요 참느릅나무는, 느릅나무 앞에 참자가 붙은 요 참느릅나무는 날개 열매의 날개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가장 가운데에 열매에 씨앗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 바로 참느릅나무의 열매의 모습이죠. 거기에 비해서 느릅나무를 보면, 느릅나무는 그 열매가 이렇게 위쪽으로 치우쳐 있죠. 여기 아래쪽에는 빈 날개가 그대로 많이 있고, 위쪽에 요 끝에까지 위에까지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씨앗을 전체를 보면, 열매 전체를 보면 요 씨앗이 있는 요 부분이 위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씨앗은 날개 위쪽에 치우쳐 있고 아래쪽에는 날개만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릅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바로 느릅나무가 바로 이러한 씨앗이 위쪽에 치우쳐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느릅나무죠. 느릅나무이고, 요 느릅나무들은 보면은 이 느릅나무들은 봄에 잎이 돋을 때 보면 잎이 참 예쁩니다. 예쁜데 옛날에는 요 잎으로, 느릅나무의 잎으로 흉년에 보릿고개에 요 느릅나무가 구황식물의 역할을 했습니다. 구황작물의 역할을 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요 잎을 따다가 여름에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느릅나무의 잎을 따다가 떡도 만들어 먹고 국도 끓여서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요 잎은 영양가도 많으면서 약으로도 한방에서 약의 재료로도 엄청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요 잎입니다. 근데 요 잎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요 잎의 밑부분입니다. 요것을 잎밑이라고 하고 요것을 잎끝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엽저라고 하고 엽두라고 합니다. 엽두라고 하는데, 여기 잎에서 이렇게 중심맥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맥에서 잎의 밑부분을 보면 요쪽하고 요쪽이 비대칭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비대칭으로 나타나는데,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비대칭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잎 밑을 우리들은 짝꿍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짝꿍댕이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짝꿍댕이처럼 이쪽하고 이쪽이, 이쪽하고 이쪽이 비대칭일 때 이러한 잎 밑을 우리들은 외저라고 합니다. 한자로 외저라고 하는데, 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자로 왜곡한다, 사물을 왜곡해서 전달한다 할 때 그 외자를 써서 외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저, 비대칭인 잎 밑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이면서, 느릅나무 종류들은 모두 다 외저 잎 밑이 비대칭이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느릅나무도 보면, 느릅나무 앞에 참자를 붙인 참 느릅나무도 보면 이쪽하고 이쪽이 비대칭이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외저의 형태를 하고 있고, 또 두 나무는 나무의 껍질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느릅나무의 나무의 껍질을 보면, 참느릅나무의 나무 껍질은
요렇게 생겼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 모과나무나 아니면은 버즘나무, 양버즘나무에서 요런 모습 많이 보았죠. 그래서 요 나무의 껍질이 얇게 벗겨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 앞에 참자를 붙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참느릅나무이고,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냥 느릅나무의 나무 껍질 수피를 보면은 수피는 이렇게 잘게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